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허경영 후보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장서혜입니다. 인사드릴게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1시간 동안 오늘 허 후보님과 함께 여러분들이 궁금하셨을 내용들 저희가 좀 소통하는 시간도 가져보고자 이런 자리 마련하게 됐습니다. 그래요. 네, 우선은 허경영 후보님의 정책을 알고 싶어서 오신 투자자 그리고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허경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렇죠. 저희 이제 곧 설 연휴죠. 저도 네. 오늘 허 후보님을 처음 뵈었는데 제가 상상했던 모습도 TV로 뵀을 때보다 훨씬 인물이 훤하셔서 잘생기셔서 놀랐어요. 지금 살짝 떨리는 것 같은데 자, 워낙 인기가 많으신 분이어서 대한민국에 모르시는 분도 없으시잖아요. 저도 오늘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너무 영광입니다. 네, 그래요. 네. 자, 그러면 오늘 인터뷰 시작해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진행할 코너는요. 허 프로가 직접 정책으로 답하다 코너입니다. 네. 자, 여러 가지 궁금하셨을 내용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채팅창에 지금 실시간 저희 라이브로 진행 중이니까 올려주시고요. 또 뭐 반갑다고 지금 올려주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저기 김지윤님께서는 존잘 정말 잘생기셨다고 이렇게 댓글도 올려주시고 계시네요. 자, 그러면 오늘 대선 특집으로 마련된 이 시간 주제가 어떻게 되냐면요. 주식시장, 부동산 이대로 괜찮은가? 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부동산, 주식 같은 자산시장에 대한 허경영 후보님의 이야기를 좀 우선 본격적인 이야기를 나누기에 앞서서 요즘 근황이 어떻게 되시는지 지지자분들 또 팬분들이 있으시잖아요. 궁금하셨을 것 같은데 이야기 살짝 해주시죠. 예. 이번에 저는 대선에 나가서 이제 구정 지나고 나면은 3강에 들어가야 되겠고, 그리고 이제 2월 말부터는 이제 대선에 당선될 수 있도록 모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준비를 철저히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제가 듣기로는 여야만 그냥 여러분들은 그거 하는데, 여야 정권 교체는 민주당이 200명의 국회의원을 가지고 있으니까 아무 희망이 없습니다. 그냥 허경영 찍고 1억 받고 2달 안에 매월 150만 원 받고, 결혼하면 3억 받고, 출산하면 5천만 원 받고, 10살까지 매월 100만 원씩 육아 수당을 받는 게 가장 현명합니다. 이 구체적인 공약을 말씀해 주셨는데 최근 유튜브에 뭐 포퓰리즘이 아니냐라는 그런 또 이슈도 있었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여야 후보의 공약이 포퓰리즘이고, 저는 국회의원 월급 안 받고 국회의원 100명을 줄이고 보좌관 3,000명 없애고, 허경영도 월급 안 받고 판공비 400억은 제 돈을 쓰고 대통령 기간 동안, 네. 또한 청와대에서 먹는 밥도 내 돈으로 모든 걸 국가에 빚은 안 지겠다. 이런 전략이면은 국가 예산을 70% 아껴서 주는 거니까 네. 포퓰리즘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야 후보는 추경 예산을 편성해요. 그게 포퓰리즘이에요. 그렇죠. 자기들 받을 거는 다 받고 거기에다가 국가에서 뭘 주겠다. 그러면 그건 기존 예산은 그대로 들어가는 거고 또 추가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포퓰리즘이에요. 말씀하신 대로라면은 이제 여야는 추가 경정 예산을 편성하겠다 하는 거고 이재명 윤석열은 그렇죠. 후보는 추가 경쟁, 그러니까 그분들이 사람은 좋아도 인간성은 다 좋아 보이는데 정책이 전부 내 거 모방한 거라든지 아니면은 실현성이 없는 거, 추경 예산과 연관이 있는 거예요. 절대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인사 말씀부터 벌써 뜨겁게 이야기를 막 뱉어주시고 계신데요. 경제를 모르는 사람들의 정책이에요. 자, 저희가 또 이 외에도 정말 허경영 후보님의 이야기를 들을 질문들을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그 중간중간에 시청자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질문에도 짧게 2, 3분 정도씩 질문에 답변해드리는 시간도 가질 테니까 혹시 궁금하셨던 게 있으면 실시간 댓글로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질문도 좀 드려볼게요. 이런 지적이 있더라고요. 저희 산업
구조 자체가 근본적으로 우리나라 주식 시장의 저평가를 만든 것이다. 현재는 우리 이제 제조업이나 수출 지향인데 이 주식 시장을 선도하는 회사랑은 좀 거리가 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 허경영 부님이 보시기에는 우리나라 주식 시장이 저평가되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우리나라 주식 시장은 정부의 정책이 잘못돼 있어 그래요. 세계적인 기업들이 홍콩에 많이 들어와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은 뭐냐면 세제, 조세 제도가 잘 돼 있어요. 하나로 통합돼 있어. 근데 우리나라 주식 회사들이 와서 사업을 할 때는 노조의 불안이 굉장히 많은 나라예요. 그런데다가 여러 가지 리스크를 정부가 많이 만들어내요. 뭐 삼성 이재용을 잡아넣는다거나 주식 사는 사람들은 불안하거든. 그러니까 기업가들을 범죄에 시했어. 그 사람 하나를 잡아넣음으로써 주식도 저평가되고 회사도 그냥 위태로워져요. 그래서 우리 정부는 국가의 주식회사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일을 많이 하고 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정부가 은행과 금융가들하고 많은 연관된 사건들이 많았어요. 부산에 뭐 저축은행 사건도 있었지만 금융과 권력이 이상하게 결탁이 된 그런 사건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은행의 금리 위주로 정부가 한국 통화를 운영하고 있다. 주식 위주로 운영을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일본처럼 저금리로 들어가면서 아예 무금리 시대를 열어야 돼요. 그러면은 전부 돈을 기업이 어디서 구하냐? 은행에서 안 구하고 주식시장에 가서 구합니다. 자기들 주식을 정자해가지고 팔아서 자금을 만들고 이렇게 되게 해야 되는데 기업들이 은행에 가서 자꾸 손을 벌리게 되니까 한국의 은행 의존도가 기업들이 너무 높아요. 주식 의존도로 넘어가야 돼. 그렇게 되면은 기업들은 은행 이자를 안 내게 되고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주식으로서 해가니까. 그래서 우리는 은행 금리가 이렇게 높아가지고는 높죠. 사업해봐야 소득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은행만 배불린다. 저소득자들이 2,000조가 은행에 물려 있습니다. 2,000조. 이자가 1년에 100조예요. 일본 사람들은 이자가 10원도 안 나가. 무금리잖아요. 무금리 시대니까. 네. 그러니까 제로금리가 되면은 일본 국민들은 1년에 100조가 안 나가잖아요. 우리는 1년에 100조가 나가. 2,000조 가계부채에 대한 이자를 서민들이 100조를 중산층까지 부담하고 있다 보니까 경제 발전은커녕 주식시장에 투자도 못하는 거예요. 만약에 1년에 100조씩을 주식에 투자해봐요.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은행으로 돈이 들어가게끔 물꼬를 털어놓은 거예요. 주식으로는 들어가지 못하게. 기업이 은행에 목을 매는 한 대한민국 정치인들은 정치를 잘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앞으로 무금리 시대를 만들겠다. 무금리 시대가 어떻게 보면 해결책일 수 있다. 해결책이고. 또 하나는 가계부채 2,000조를 다 정리해 주겠다. 부채. 1억씩 줘서. 18세 이상 1억씩 주면은 가장들이 대부분 한 4억이나 5억이 생겨요. 그렇잖아. 그렇죠. 그럼 뭐 빚 다 정리가 돼요. 그 돈을 줌으로써 이자 빚을 나가지 않아. 청산할 수 있도록. 연간 100조가 안 나와요. 그럼 국가는 부채 비율이 올라가요. 그럼 국가는 이자가 별로 안 나갑니다. 이렇게 되게. 그러니까 우리는 가계부채가 세계 1위인데 증가 속도도 1위고 국가부채는 OECD 중에 꼴찌예요. 국가부채 45%. 일본은 국가부채가 265%예요. 그럼 얼마나 차이가 있습니까? 그런데 대신 민간부채가 거의 없어요. 우리는 민간부채가 100%예요. GDP가 2,000조인데 2,000조야. 1,900조 정도 돼요. 그러니까 국민이 빚쟁이 돼요.
그래서 전체를 봐야 되는데 그런 경제학자도 없고 그걸 집행할 줄 아는 사람도 없어. 그래서 우리는 주식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1단계로 가계부채를 갚아줘야 돼. 국가부채를 늘려야 돼. 국가부채를 4,000조를 발행하면 200%가 돼요. 그럼 우리는 국가부채가 240% 돼요. 245%. 일본 정도 되는 거예요. 4,000조 한번 풀어보세요. 어마어마해지죠. 근데 처음에 1단계로 2,000조를 풀겠다. 대통령 되면 1억씩 주니까. 네. 그래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주식 은행 이자 연간 100조를 안 내게 되면 주식 시장에 100조를 투자하게 돼요. 그걸로 주식시장의 활성화. 활성화를. 또 1억 미만의 소액 투자자들은 거래세를 내질 않게 정권 거래세를 폐지합니다. 고액자들만 내게. 그렇게 되면은 주식 시장을 활성화하게 돼요. 금방 샀다 금방 팔고 막 해야 되는데 소액 개미 투자자들 그렇죠. 투자할 때마다 이거 거래세를 내니까 손해 보고 세금 내고 그렇죠. 엄청난 피해가 와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주식 시장을 이렇게 관리하는 국가는 없습니다. 용서할 수가 없어. 그 이거는 뭔가 금융 은행들과 결탁이 되어 있는 거예요. 국가가 은행과 은행을 설치게 합니다. 네. 이제 은행이 점점 그 역할이 없어져야 돼. 주로 서비스 부문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서민들은 은행 이자 100조를 못 내다 보니까 연체가 돼버려요. 그러면 연체가 많이 될수록 은행은 수도 없이 돈을 더 많이 벌어. 흑자가 더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국가는 어려웠는데 서민 중산층은 몰락했는데 은행은 엄청난 이윤이 올라간 거야. 국가 기업 중에서 은행이 가장 이윤을 많이 높이니 이게 잘못된 거 아닙니까? 왜 높이냐? 연체 이자율이 적용돼 버려. 2배, 3배 이익을 보는 거야. 기업이 어려워지고 개인이 은행 이자를 제때 못 내니까 연체 이자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자율이 엄청 올라가지고 그냥 은행은 흑자예요, 흑자. 이런 구조를 만든 자들이 누구냐? 정부 관계자들, 국회의원.